빠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일단은 강제로 내 돈을 뺏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은 운용을 굉장히 잘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이 69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운용을 하는 연기금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2018년은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 근데 사실 2018년은 전부 다 떨어지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자산이라는 게 상관관계란 게 있어서 뭐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원재재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금리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 올라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2018년 다 떨어지는 그런 한 해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수익을 내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그런 운용력은 제법 괜찮거든요. 실제로 내가 봐도 이 정도면 되게 잘한다 싶을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연기금이 운용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문제라고 말하면 사실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계 자체가 문제였어. 어떤 말이냐 하면, 그 과거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엔 지금처럼 국민연금이란 게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뭐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뭐 이렇게 고용하는 데서만, 사업장에서만 했다가 그게 5인으로 줄었다가 이게 순차적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이게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막 구라를 많이 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득 대체율을 약속을 했던 것들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그런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뭐 이제 은행 이자만 해도 막 거의 막 8%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종신으로 수령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수령 형태가 있는데, 종신으로 수령이 가능한 거는 생명보험 회사만 종신 수령이 가능해요. 물론 생보사에서는 그런 게 있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용한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개인에게 귀속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생보사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명을 거의 100살로 놓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종신 수령 해준 게 가능한 거야. 나머지 일반 뭐 손보사라던가 아니면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령하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식으로 정해서 30년에도 수령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돼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생보사처럼 종신으로 이렇게 계속 주는 형태거든요. 그 와중에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따박따박 감안해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대한민국에 역대 유례 없는 그런 초고령화가 오기 시작한 것들이죠.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약속했던 높은 소득 대체율과 그리고 이게 엄청난 고령화, 이것들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5년 전쯤이었나? 제 고객분들 중에서 효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결혼하기엔 별로 이렇게 효자가 좋진 않지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키우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임용고시를 통과를 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 연금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 친구 중에 또 어떤 분이 이제 보험회사 일하신 분이 계셨나봐. 그래서 견액 들고 오셨는데, 이거 가입해야 될까요? 부르게 내가 그딴 거 보지도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연금 펀드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은 아니란 것들이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소득이 안 잡히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연금 저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장 큰 게 세액공제 효과인데, 세금을 내는 게 없으니까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납입한 원금의 비과세 효과를 받긴 받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런 뭔가 세제 적격 연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이게 16.5% 돌려받아가지고 또 그걸 이제 복리로 이제 극대화시킨 게 이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근데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연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차피 아버지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두 명이 다 같이 따박따박 타먹으면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 이제 이걸 유종연금으로 전환해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어머니 혼자 딸 있겠다, 그러다 무조건 그거 이제 만땅으로 해서 임의 가입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가입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그까지 가면 진짜 무조건 이제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할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10년 가입한 다음에 이제 그거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계속 그냥 물가상승률을 따박따박 반영해갖고 계속 받아먹는 거니까 제가 그때 가입하라고 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왜? 우리 윗세대 사람들이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국민연금의 기금의 고갈이라는 게 사실 이루어질 수는 없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정적립 구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적립 같은 거 이렇게 막 운영하다가 연금들 다 주잖아. 떨어지면 우리 밑세대한테 받아가고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퍼주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지가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 그 출산율을 보면 앞으로 우리 밑에 얼마나 태어날 거야.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설계 자체가 잘못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건드리는 방법은 되게 쉽죠.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그냥 소득 대체율 떨어뜨리면 돼.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엄청 떨어뜨리는 게 힘들면 아니면 연금 보험료를 좀 많이 받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덜 주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거진 다 어르신들이잖아. 그럼 노친네들 같은 경우에 자기 돈이랑 걸려 있는 거들. 그 자기 돈이란 건 은퇴하고 이제 생존이랑 걸려 있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 국민연금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봐, 표 바로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건드리기도 힘든 거야. 알면서도 이게 어떻게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와서는 소득 대체를 더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저도 하루빨리 이 국민연금이 뭔가 이게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매년 이게 뭐 일정 기간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 번씩 좀 말도 안 되는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봤을 때는 국민연금 이게 수령 시기가 지금 현재 65세잖아요. 근데 그걸 68세로 늦추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 연금을 냈는데 68세부터 받으면 그거 빡 돌아서 어떡하냐는 거지. 그리고 또 그거 말고는 또 연금 수령 조건이 10년이니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낮추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결국엔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이 둘 중에 둘 다 하면 좋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렇게 해결 안 하고 이게 다른 식으로 이제 항상 이게 개혁안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현재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개판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일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단은 나라를 일단 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 뭐 이제 이민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국민연금 이게 낸 거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민 같은 거 가게 되면. 그래서 뭐 특히나 뭐 필리핀 이런 데는 이제 시민권 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이제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보면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그제서야 또 이제 국민연금 기금공단에서는 또 어떻게든 이게 부랴부랴 이렇게 곪은 거 째내고 그리고 고름 짜고 다시 봉합을 하고 하겠죠. 여튼간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하자면 딱 그거예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상 말하듯이 눈먼 돈은 결국엔 뭐 이게 주워먹는 사람이 임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노후 걱정, 대한민국 특히나 개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게 어르신들 보더라도 이제 퇴직금 받으면 다 아들 교육 이게 결혼하면 그때 다 털리거든. 그래서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그 납입액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쭉쭉쭉 빼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저희처럼 젊은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30살이 65살에 수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이 다 고갈돼 있단 말이야. 이미 다 고갈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밑에 애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고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출산율 보면 합계 출산율 지금 1도 안 나오고 있잖아. 대한민국 제일 꼴드란 말이야. 밑에 애들이 많아야지 그래도 돈이라도 삥이라도 많이 떴는데 그것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이게 납입에 이게 반대로 이제 최대한 안 내게 뭐 안 내도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개인연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일전에 말했던 연금저축 펀드 일단 요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액공제 일단 딱딱 따박따박 채워가지고 그 세액공제 받으면 또 그걸로 이제 술 사 먹지 말고 재투자 들어가서 반복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400 다 채우고 나면 여기서 더 넣고 싶다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거든요. 요걸로 하면 700까지 세액공제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금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이게 소득공제였는데 이게 세액공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소득공제 300만 원이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세액공제로 이제 400으로 늘고 또 400이 또 700으로 늘어났잖아. 이게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추세가 그만큼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노후 대비 개판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판되고 막 독거노인들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사회 지출 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든 이런 세제 혜택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엔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주는 게 날아갈 수 있는 최대한 선심인데, 지금 추세로는 나라에서 이런 걸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이제 소득 있는 사람들에게 따박따박 공제 받아가지고 재투자해갖고 짤짤짤짤짤 늘리시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노후 자금이라는 거는 밑도 끝도 없단 말이야, 아무리 준비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인 연금은 이제 400만 원 일단 개인 연금 채우고, 그 다음에 모자라다 싶으면 더 넣을 여력 되면 그 다음에 IRP를 700까지 채우고, 그리고 700까지 채울 때 그때쯤 되면 조금 더 늘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 보면 똑같이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0만 원 또 넘어가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튼간에 이런 뭐 연금이나 노후 대비에 관한 글들은 제가 간간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나 좋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